코스피가 222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 동력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증시가 추가 상승에 나설 수 있을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 시황 리포트 먼저 만나보시고 양한나 기자와 함께 올 한해 증시 전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상승세로 돌아서며 22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부진과 기업이익 하향 조정이 부담이 됐지만 오는 15일 열리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04% 상승한 2229.26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580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2,146억 원, 49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LG화학 등은 상승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연중 신고가를 나란히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92% 상승한 679.22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158억 원 매수에 나섰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681억 원, 251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서상현 키움증권연구원은 코스피가 앞으로 추가 상승에 적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연구원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이 4분기 기업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높은 평가가치 부담에 차익 매물이 나온 게 부담이 됐다며 한국 주식시장에도 이런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매물 소화 과정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 역시 미국 고용지표 부진과 이란의 여객기 격추 사건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소라며 2200선에서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네, 증권부의 양한나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한해 증시 전망에 대해서 참 얘기가 많았는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증시 흐름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던가요? 네, 우선 새해 증시 출발은 아주 좋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올 한해 주요 증시 키워드로는 소재, 부품, 장비로 꼽히는 소부장과 중국 관련 소비주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의견 주셨습니다. 예, 새해 증시가 일단 아주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증시가 좀 괜찮아질 거로 보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스크도 좀 해소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키워드가 꽤 여러 개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일단 경기 바닥 탈출 이런 키워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하셨던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미래 산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하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중국과의 관계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재 또 중국의 관광객들이 올 때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러 업종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 출발은 괜찮다라고 지금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국내 경기 못지않게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경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글로벌 경기는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반기 미국 대선과 보호 무역주의 등의 진행 여부를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작년 4,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을 탈출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 선행 지수가 그렇다는 것이고 경기 동행 지수, 말하자면 현재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아직은 조금 그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게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나 글로벌이나 모두 다 작년에 비해서는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는데 이제 문제는 지속성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런 경기 확장 추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사실 미국 대선이 있죠.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미중 무역 협상은 좀 진행이 되지만 어쨌든 글로벌 관점에서의 보호주의는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크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역량의 증가를 계속 제약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그 폭이라든지 또는 길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조금 과거와는 다른 짧고 폭도 조금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경기 확장 국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해부터 중동발 리스크가 갑작스럽게 터져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적 이슈는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네, 이 대외 변수로는 미중 무역 협상, 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의 대선 등 세 가지 주요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는 잘 마무리가 되겠으나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좀 난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미중 무역 협상이 얼마나 잘 진행될 것이냐 문제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작년 말부터 조금은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협상은 1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2단계, 3단계 협상이 사실은 상당한 걸림돌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단계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부분은 아마 중국이 장기적인 미래산업 경쟁력을 갖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모두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3단계는 중국에서 이걸 법제화시켜서 어찌 보면 약속을 좀 내적으로 강제화시키는 이런 현상들을 나타나게끔 미국이 압박을 할 텐데 이 부분도 아마 내정 간섭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이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상반기까지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좀 좋은 분위기, 그 이후로는 여전히 뭔가 상호 간의 갈등이 계속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이게 한한령 해제로 이어질 경우 중국 소비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최근의 양상을 보면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등과 같이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상호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한령의 해제와 같은 형태로 이어진다면 중국 관광객들의 국내 유치라든가 또는 국내 게임 산업, 화장품 산업에 있어서 중국 내에서의 어떤 이 성장 이런 것들을 좀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 나서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더 강해질 경우에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대선은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쪽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팽팽하게 민주당 후보들도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좀 더 득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기존의 정책들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어떤 강력한 그 힘을 갖고 또 선거에서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올해는 좋을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재선이 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혹시 보호주의 쪽으로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발생할 소리도 있습니다. 네, 상반기 다르고 하반기가 다른 여러 가지 대외 이슈들 정리를 깔끔하게 또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코스피 밴드 전망 올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올해 코스피 밴드는 2,000에서 2,400선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업의 이익을 따져보는 게 좋은데요. 2017년, 2018년 당시에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이 되면서 그것을 계기로 크게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났다가 작년에 다시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올해는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시 호황을 보였던 2017년, 18년 당시만큼으로 기대를 할 수는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고점은 2,400선을 좀 더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요. 또 그 정도 수준이 되면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하던가요? 네, 올해 상반기에는 위험 자산 위주로 또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상반기에는 위험 자산, 특히 이제 주식 쪽의 투자가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반면에 채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반면에 위험 자산보다는 조금 더 안전 자산 쪽으로 투자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주식 쪽에서 상반기에 저희가 특히 주목해야 되는 건 역시 IT 반도체입니다. IT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난 한 2년간 투자가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래서 미래산업과 관련된 투자가 올해 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대단한 발전을 보였고 특히 플랫폼 측면에서도 대형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디바이스,
미래 산업과 관련된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가라든지 또는 기업들이 특별히 반응을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좀 그런 부분에서의 성장과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그밖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 부품 장비는 꾸준하게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한령의 해제 등과 맞물린 중국 관련 소비주들에 있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반기 때는 주식시장을 만약에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살펴본다면 배당주라든지 또는 안정성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통신주 같은 5G의 수혜를 받는 통신주 같은 이런 조금 더 안전한 종목 또는 산업으로 이렇게 이동해 보는 것이 포트폴리오 관리 관점에서 유리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증시 전망 증권부의 양한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